이거는 치명적인 케이트가 이 남자에게 주지 못하는 어떤 결여, 이거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결혼식 기념에서 춤을 출 때 여배우의 표정이 마지막 곡이 끝날 때 손을 잽싸게 빼는 거 보셨어요? 저 그거 몇 번 돌려서 봤어.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이게 정확한가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진짜 싸늘하더라고요. 뭔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느낌.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어 라는 그 비장함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설을 이어서 써본다면, 영화를 이어서 만들어 본다면, 저희가 꿈 작업할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손을 뺐어요, 파티에서.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나잖아요. 이 이후에 케이트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으세요? 결혼은 둘이 같이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이 결혼의 관계 자체는 거기서 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단계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닐까. 만약에 한주 선생님이 케이트였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 영화 속의 케이트였다면. 관계를 유지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저는 그리고 제프에게 그 시신을 찾아러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 각자 살아. 저도 제가 케이트라면 떠날 것 같아요. 그 파티 이후에 법적으로 정리한단 말은 아니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약 없이 일단은 떠날 것 같아요. 그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떠날 것 같아요. 일단 한 번은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다시 한번 그 채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뭐 극복하고 이거는 저한테도 정서적으로 안 맞고 일단 떠날 것 같아. 그 제 나이가 뭐라 만약에 어쨌든 그 딱 케이트의 나이는 상태라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이와 무관하게 제가 케이트의 상태라면 저는 그냥 일단 떠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상에서 케이트는 떠날까요? 안 떠날 것 같죠. 선생님 떠날 것 같아요. 신혼이라 신혼이라 일단은 그 이후에도 떠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들은 걸 토대로 남편한테 최대한 잘 설명할 것 같아. 내가 소외감을 느꼈던. 그러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채찍으로 돌아오게 해서 일단 붙들고 살겠다.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떠나야죠. 못 살아요. 이미 깨졌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떠나기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케이트 입장이면 내 아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걸 알게 됐다. 남편과의 관계를 하면서 그 어떤 만족이 있었고 유지되어 온 거를 또 포기해야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근데 이미 이전의 방식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제프가 노력을 하니까 약간 눈을 가리고 그렇게 삶이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굴러가긴 하지만 이전과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면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또 눈을 가리고 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보수적이네. 그죠? 유지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일단 본인이 일단 뭔가 유지 쪽에 더 에너지가 갈 것 같다. 그것도 되게 클 것 같다. 갈등할 것 같다. 그래서 남자들이 안 떠나나 보다. 그죠? 여자들은 늘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 파티에서 멀쩡한 부부인 척을 그 하루 동안 연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보였는데 화장실에서 막 심호흡을 하면서 막 견디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평생 매일 멀쩡한 척 아무 일이 안 일어난 척 연기하면서 사는 게 너무 지옥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많은 여성들은 연기를 하더라도 그의 껍데기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의 실물을 내가 소유하고 붙들고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도 많아요. 그걸 견디면서. 근데 그 영화상의 케이트도 그게 가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연기가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남자를 본인이 못 견뎌하는 느낌은 있죠. 영화상에서도. 남편은 왜 갑자기 그렇게 칸 남편 코스프레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우리 집에 달걀은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평소에 이거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티가 나는데 갑자기 막 안 하던 산책도 해주고 죄책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러다가 내가 버려질지도 모르겠다 불안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너무 과도한 노력을 갑자기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노력이 케이트를 더 실감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더 약간 움츠러들게 만든 그러니까 것도 더 있었던 그 것 같아요. 카티아의 존재를 더 강하게 오히려 느끼게 만들 음. 수 있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왜 그랬을까요? 파티 파티 당일 아침이었죠. 제프 입장에서는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프 입장에서는 아내를 향한 최선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빠져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내 위치를 내가 자각하면서 내 옆에 아내가 있지라고 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미 케이트는 그게 현재가 아닌 거죠. 그 과거가 케이트도 이미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꼬마 신랑이었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마치 여성의 판타지에 의해서 이 남자가 이런 남자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한 40년 살고 봤더니 에게? 꼬마 신랑이었어. 약간 이런 눈을 깨는 느낌? 그 대사가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동의가 되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상으로 시작한다는. 재밌네요. 근데 그 T가 끝나고 나서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케이트는 제프에 대해서 판타지로 이렇게 꽁꽁 둘러싸여 있다가 이게 내가 유일한 이제 제프의 여자라는 소녀라는 그런 판타지에 둘러싸여 있다가 어쨌든 카티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환상이 깨진 건데 그 환상이 깨진 순간부터 사실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 실제를 내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성을 능가하는 충동과 판타지를 잃었을 분노, 판타지가 찢어졌을 때 그 분노와 상실감을 케이트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적어도 영화상에서 케이트는 그게 극복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극복하려는 어떤 비전도 뭐 짧은 시간이니까 보이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좀 극복이 돼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인가요? 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후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케이트와 제프와의 그 과거의 서사가 45년이라는 어떤 무게감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1, 2년 4, 5년 요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훼손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선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45년이라는 서사가 주는 그 무게감을 보면 케이트가 받은 그 충격이나 훼손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그 남은 인생을 어떤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메꿔나가기에는 너무 크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저도 그래서 이제 케이트는 정신분석을 받으러 오겠죠. 저를 찾아올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곳이죠, 이곳이.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케이트만이 아니라 차수를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저는 꼭 그렇게 이상적으로 뭔가를 꿈꾸어야 하나고, 왜냐하면 물론 그 고통과 상처는 엄청날 수 있지만 이게 40년이었든 30년이었든 5년이었든 10년이었든 이 사랑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삶의 어떤 한 모습 아닐까. 말하자면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설령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옛 그 전 여친의 시체를 찾아갈 수 있는 제프와 혹은 만약에 떠난다면 여전히 남편을 떠날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에너지나 열정이 남아있는 게 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관계를 완성해서 뭔가 균열을 봉합하는 것보다 찢어지고 균열이 된 채로 그냥 갈 수 있는 거. 새로운 길로 상처와 피가 철철 흐르지만 이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헤어지고 안녕. 우리 40년 살았네. 많이 살았다. 안녕. 그리고 다른 할아버지를 지난번에 했던 그 올리브 키터리지처럼 쓰러져가는 다른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부자야. 제가 올리브 키터리지 그 두 번째 책 다시 올리브를 읽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꼭 다시 이 편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것처럼 그 돈이 많은 할아버지를 만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측할 수 없는 40년을 살았으니까 이래야지가 아니라 40년 살았는데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지 이게? 그럼 뭐야?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좀 열어놓고 싶어요. 세상입니다. 그쵸. 그래서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악플을 달고 싶은 심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게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서로 결혼 관계든 우리 뭐 애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이해관계로 너무 서로를 올가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서 우리 10년쯤 아니 우리 20년쯤 살았으니까 이제 호련히 떠나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네가 이래서 이게 아니라 속으로 미쳤어. 그러면서도 그래 그러지 뭐. 이거 안 되나 모르겠어요. 좀 그래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꿈꾸는 세상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면 되죠. 그렇게 만들면 되죠. 다른 질문들 더 있으신가요? 또 있어요? 제일 많이 의문했던 게 왜 제프는 그 여자친구
제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와 케이트는 왜 그 사진을 보고도 묻지 않았을까? 임신인을 확인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둘 다 그거에 대해서 침묵을 했을까? 영린이죠. 그리고 영린임과 동시에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프가 케이트를 만났을 때는 굳이 둘의 관계를 훼손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아이라는 존재를 말하지, 결정적으로 아이 때문에 떠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케이트도 여자 뱃속에 있는 이 아이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은데, 설령 그 임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제프가 굳이 그녀와 아이는 죽었는데 내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케이트도 알았지만 굳이 그걸 꺼내서 우리 관계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나, 그러니까 이미 관계는 끝난 것 같지만 이거를 표면화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굳이 그건 둘의 묵시적인 어떤 합의 혹은 무의식적 합의였을 수도 있다. 영린 같은. 그리고 불필요한 이야기다. 그 사진으로 이미 실제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걸 제프한테 묻는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질문자의 욕망은 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을까? 혹시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공개하고 모든 걸 공유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기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걸 오픈하고 모든 걸 공유할수록 관계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믿을 수 없거든요. 알면 알수록 더 커져. 알면 알수록 몸집을 더 부풀리면서 더 뭐가 있을 거라고 상상에 빠질 거예요. 실제 없는데, 실제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공유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 아니요. 너무 알려주지 않아도 불안이 높아지지만 너무 모든 걸 공유하면 그때부터는 관계의 어떤 단계로 들어가요. 이 관계의 단계로 들어가면 만족이나 온전한 믿음이나 혹은 확신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관계는 점점점 더 뭐가 있을 거라는 편집과 관계로 들어가서 아마 남자를 죽였을지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공개는. 그러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케이트가 남편한테 막 나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줘서 제프가 모든 걸 다 나중에 알려주고 막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했었어도 결국 더 관계에 휩싸였을 수 있겠네요. 그거를 우리는 그래도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경계죠, 일종의. 그래서 묻지 않는 것들이 있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 단순히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히 둘의 직면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따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쪽에도 막 5만 가지 서사가 되도록, 막상 서로가 얼굴을 마주했을 때는, 직면했을 때는 굳이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게 일종의 경계를 서로가 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또 관계 유지기도 하고. 그 둘의 관계? 그러니까 45년을 같이 했고 여전히 우리는 같은 관계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실이 있어.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어떤 일주일간에 생겼던 그 감정과 과거의 일로 이렇게 다 전복이 되잖아요. 과연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그 45년의 시간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일주일 안에 폭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결국은 관계라는 건 그러면 감정의 무게로 이루어지는 걸까? 아니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뒤집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이 사실 실제의 도래인 거죠. 말하자면 진짜 있는 실제, 묻어져 있던 실제라는 게 그 여자와 아이의 모습 하나만으로 내가 45년을 쌓아왔던 이 서사가 깡그리 무너져 없어질지도 모를 정도의 어떤 이 남자의 실제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많은 서사가 있었을 거야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제 상상계적인 자기중심적인 건데, 여성 입장에서 말하자면, 왜냐면 20대 때 만나가지고 70이 살았으니까 나 없는 이 남자를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녀의 출연과 함께 내가 없어도 다른 인생으로 굴러갔을 수 있는 이 남자를 상상하자 완전히 이방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실제는 단순한 감정의 무게나, 이 45년이 감정의 무게가 아니다. 그리고 이 45년이 그 실제로 인해서 그냥 감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완벽한 타인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인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태, 케이트가 그런 것 같아요. 현주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도 이 45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불쑥 솟아오른 이 제프의 타자적 모습은 그간의 그 45년을 무화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있었어요. 음. 그녀가. 나 이후에 왔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만나지 않았지라는 침대에서 이야기 나눌 때 그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있기 전에 마치 아이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에게 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이질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약간 그런 상태로 보이고 그 정도로 어쨌든 둘은 밀착과 애착 그 둘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융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 뭐 사이좋은 부부를 넘어서 정신적인 이 교감을 넘어서 이 융합 차원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도 그렇게 꿀 떨어지는 눈으로 서로 아직 막 보면서. 그러니까요. 제프가 손을 다쳐가지고 화장실에서 그 밴딩을 해주잖아요. 케이트가 손에 밴드를 붙여주는 게 사실은 선생님이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와 아들 같아 보이기도 했었어요. 확실히 그 제프와 아내의 모습은 그런 느낌 많았어요. 노예한 둘의 엄마와 되게 밀착 약간 관계가. 철없는 남자아이 같은 어. 느낌. 그래요. 오늘 또 여러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풍성하게 재밌게 된 것 같아서 어떤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고 참관하시느라고. 오늘 현수님 어떠셨어요? 관중이 있었는데. 네, 방청객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더 즐겁고 다양한 시각으로 말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좀 더 재밌게 나오는 것 같죠.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작품으로 지금 이제 오늘 참관을 했던 방청객들이 신이 났어요. 네, 재밌는 작품을 한번 골라봅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